2014년 인천 부평 한 가족이 갑자기 사라집니다. 전기통신기사로 일하던 한 남성. 그의 아내와 세 딸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. 처음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가정 문제로 집을 나간 거 아닐까.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가족 곁에 나타난 수상한 남자 한 명. 실종된 이후에도 계속 발견되는 생활 흔적.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있는 빚.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의 죽음. 이 사건은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.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편의상 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합니다. 누군가에겐 명문대 출신 학원 강사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에겐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.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까지 꺼냅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진짜 정체는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. 직업도 불분명하고 생활 기반도 뚜렷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파고듭니다. 특히 삶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요. 김 씨의 아내도 그렇게 함 씨를 만나게 됩니다. 당시 아내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함 씨를 알게 됩니다.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을 겁니다. 딸들 과외를 봐줄 수 있는 사람, 잠시 머물 곳이 없는 사람, 조금 도와주면 될 것 같은 사람, 그 정도였겠죠.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. 이 사람 갈 데가 없는데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? 남편 김 씨는 당연히 반대합니다. 집에 모르는 남자를 들이는 게 말이 되냐. 누가 봐도 상식적인 반응입니다. 그런데 아내는 계속 부탁합니다. 하루만, 며칠만, 잠깐만. 결국 김 씨는 못 이겨서 허락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선택이 이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. 함 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 가족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. 특히 세 딸과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집니다. 영화도 보여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. 결국 딸들은 점점 아버지보다 함 씨를 더 따르게 됩니다. 김 씨는 그걸 보면서 점점 불편해집니다. 내 가족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느낌. 결국 일이 터집니다. 함 씨가 계속 집에 머무는 걸 참지 못한 김 씨가 강하게 항의합니다.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함 씨를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맞섭니다. 그리고 다툼은 격해지고 결국 김 씨는 아내를 폭행하게 됩니다. 이 장면을 본 세 딸은 경찰에 신고합니다. 그 결과 김 씨는 접근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내와 세 딸이 사라집니다.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쉼터로 간다. 하지만 어디인지 누구와 가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. 김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건 반려견 한 마리뿐이었습니다. 여기까지는 가정폭력 이후 가족이 집을 떠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이후부터입니다. 시간이 지나고 뜻밖의 단서가 하나 발견됩니다.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. 세 딸 중 한 명이 올린 사진이었는데 연탄불에 과자를 구워 먹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그 사진 하나를 붙잡고 위치를 추적합니다. 그리고 알아냅니다. 강원도 강릉. 현지 펜션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이 가족은 무려 몇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함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. 심지어 가족의 친척인 척하면서 신분까지 속였다고 합니다. 이후 가족은 강릉, 고성 등 동해안을 따라 계속 이동합니다.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 이끌려 다니는 느낌도 있습니다. 그러던 중 어머니가 쓰러집니다.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졌고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.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열흘 뒤 사망합니다. 사인은 지주막하, 뇌출혈. 겉으로 보면 자연사입니다.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, 세 딸, 그리고 함 씨. 그런데 함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맞달만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. 아내 명의로 엄청난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. 휴대폰 여러 대에 수백만 원 사용, 그리고 딸들 명의로도 수천만 원대 채무.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또 다른 여성, 이 씨가 등장합니다. 김 씨가 딸들을 찾아간 집에서 그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. 목을 맨 채 발견됐고
현장에는 함 씨가 있었습니다. 이 씨 역시 함 씨를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. 음악가를 꿈꾸던 사람이었고 힘든 시기에 함 씨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살게 됩니다.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. 그녀는 죽기 직전 한 메시지를 남깁니다. 고마워. 이 메시지는 함 씨에게도 전송되어 있었습니다. 이상한 점은 계속 이어집니다.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통신요금. 그걸 사용한 사람, 함 씨.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공통점. 빚, 휴대폰, 생활고, 그리고 함 씨. 피해자들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. 강제로 끌려다닌 흔적도 없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 하나입니다. 모두가 빚더미 위에 남겨졌습니다. 그렇다면 왜 떠나지 않았을까? 그 답으로 떠오른 건 종교였습니다. 세 딸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. 삼촌의 말은 영의 말이다. 삼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. 여기서 말하는 삼촌, 바로 함 씨입니다. 이건 단순한 신뢰가 아닙니다. 한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상태. 그렇다면 이건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? 아니면 오랜 시간 만들어진 결과였을까요?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연락은 닿았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말합니다. 우리는 자발적으로 떠난 거다. 정말 그랬을까요?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 사라진 사람들, 설명되지 않는 죽음, 남겨진 빚, 그리고 중심에 있는 한 남자. 이건 단순한 실종일까요? 아니면 누군가가 사람들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걸까요?